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이제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시급하죠? 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가 마무리 작업 들어가게 되죠. 왜? 수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 작업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작업 끝나면 그 다음부터 면접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한번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혹시 뭐 수정하고 싶거나 뭐 추가하고 싶은 뭐니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자율활동, 동아리, 뭐 진로활동, 뭐 과제또 활동에선 어떤 점이 드러나야 좀 더 유리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방송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각 항목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검토할 것, 그리고 검토할 것에서 빠진 것만 학교에서 뭐 그날 학교에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때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의 목적은요. 목적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주인공으로 매력적으로 젓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율활동에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행동 특성이라는 참여도 뭐 협력 이런 게 나타나야 돼. 자율활동. 왜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일과를 써주면 그냥 결과만 무슨 활동을 했다 뭐에 뭐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활동 과정이 언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활동에서는 무엇을 검토해야 되냐면 먼저 학교보다 여러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지 검토하세요. 만약에 학교 활동만 두드러졌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했던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 점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셔야 되고, 일단 두 번째, 혹시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두드러졌는지 그 점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제 탐구 보고서, 진로심화 보고서 작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진로 활동에다 넣어주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자율 활동에다 넣어주는 담임 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자기가 작성해 제출했는데 분명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좀 써주신 게 약간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 좀 이런 점을 제가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점을 꼭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동기와 과정, 동기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과정과 연계되는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혹시 동기와 과정이 들어갔네 그러면 빠졌다라면 그 점도 그 활동을 왜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점도 학교 선생님한테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신 탑이단 말이에요. 내신이 2등급, 3등급 이상, 2등급, 1등급인데 자율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업 역량도 드러냈는지 그 점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자율활동은 가장 나쁜 기록은 학교 활동만 나열된 기록은 정말 나쁜 기록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과감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서 생활기록부가 학교 활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했고, 뭘 배웠고, 그 과정을 입학 사정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먼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왜냐하면 이 동아리 활동, 자기 전공과 관련 활동하면서 다른 분야와 융합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능력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검토하는? 당연하죠. 먼저 동기와 과정, 그 다음에 결과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변화 있죠, 변화.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하자 어떤 실험을 하거나 뭐 독서 토론하거나 뭐 다양한 안케이트 활동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변화와 배운 점이 있죠. 그 변화와 배운 점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와 상호 연계가 잘 되었는지 검토하셔야 돼요. 그 학과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과 인재상에 부합되는 변화와 연계가 됐는지, 그 다음에 뭐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업 역량 그런 역량들을 연계가 됐는지 그 변화가 그 두 개가 매칭이 됐는지 그 점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동아리하고 밀접한 과목, 예를 들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그 동아리는 반면 또한 동아리와 밀접한 관련된 교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밀접한 내신 과목. 그래서 그 내신 과목과 비교과 활동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고 우수성이 있는지 그 점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라는 건 여러분들 조금만 추가만 해주면 돼요. 아, 이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내가 이런 게 빠졌네. 그러면 선생님 이 점만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추가 좀 해달라면, 그리고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자율 동아리 500자잖아요. 그렇죠? 500자인데, 500자 중에 글자 조금만 고쳐주면, 글이 뭐랄까, 막 산뜻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진로 활동의 목적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전공적인 학업 역량과 전공적인 자질,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진로 활동입니다. 그 다음 또 진로 활동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자기 주도적인 활동 과정과 결과물이 학업 역량과 연계되면 정말 땡큐한 거예요. 진로 활동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록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 검토할 그 상황을 보여줄 때 무엇을 검토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동기와 과정은 항상 기본입니다. 동기와 과정과 변화가 상호 연계되는 검토하는데 이 점 검토하셔야 돼요. 과정, 진로 활동했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정과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확장된 능력이라든지 혹시 학업 능력이 신장된 게 있다라면 그 점도 같이 연계가 되었는지 그 점을 검토해도 만약에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 학업 능력으로 향상됐다라면 당연히 학업 능력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학업 능력은 그다지 그냥 평범해요. 내세울 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점과 진로와 관련된 확장된 역량 그 점이 연계가 되었는지 그 점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도 언급되었는지 검토하고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 즉 학과 인재상 있습니다. 학과 인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학과 인재상이라고 하면 인성도 포함됐습니다. 학과마다 인성이 다 틀려요. 어떤 학과는 이런 인성 요구와 어떤 이런 인성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학과마다 뭘 보죠? 요구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수리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런 거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력 그런 점도 학과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단어들이 들어갔는지 봐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 좀 빠졌다 그러면 좀 이 점만 용어만 좀 살짝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말 또 이것도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이번 수시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과세특이죠. 정말 과세특이 수시를 결정짓는 정말 권력 중에 가장 갑 중에 갑이죠. 자, 과세특은 말 그대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수업 중에 관찰하는 활동을 기록하는 거고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 발전 가능성 다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의 4대 요소를 과세특에 다 드러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생활기록부에서 짱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과세특에서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 검토하셔야 되냐면 과세특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지원하려는 학과와 밀접한 과목은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학습 활동 참여와 태도가 좀 나왔는지,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는지 그런 점들이 좀 언급됐는지 또 이제 분명 수행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행평가를 통해서 단지 이런 수행평가를 이렇게 끝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학업 역량을 발전시켰고 어떤 발전 가능성을 어필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성장과 결과가 나왔는지 그 점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한 과목에. 왜냐하면 이것도 글자 수 500자잖아요. 근데 최소 이 5가지 중에 최소 1-2가지는 과세특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은 좀 자유 과목에 좀 학업 역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학업 태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 충실성을 돋낼 필요가 있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 수행평가를 했다라 하면은 앞으로 그 수행평가를 해서 어떤 점을 더 하고 하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을 살짝 드러내는 점, 그런 점들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를 해서 학업 역량이 향상되면 당연히 그 수행평가 이후 학업 역량과 자질 쪽으로 여러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톡이 있겠죠. 행톡은 어떻게 보면 뭐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성,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요구하는 자질들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제 행톡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그냥 반복하거나 사실을 반복하거나 나열했는지, 뭐 모든 건 자소서든 상기부든 그냥 반복하거나 나열하는 건 전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루하고, 제가 전공에는 생활기록부, 뭐 자사고도 보고 일반고도 보고 특목고 다 보지만 좀 그게 보면 딱 저도 느낍니다, 그런 게. 그럼 저는 우수성이 먼저 드러났는지, 우수성을 학교에서 작성했냐면 우수성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돼요. 이해가서 안 가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 과세트, 그 다음에 행트, 이 5가지의 목적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학교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검토할 사항들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게 답니다. 더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고3 선생님들 이번 기말 끝나시면 정말 바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마무리 해야 되죠. 대학교 가이드라인 잡아야 되죠. 자기소개서, 면접 정말 문고 틀 새 없이 매우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도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일일이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점은 명심하세요. 누가 챙겨야 된다? 여러분이 챙겨야 돼요. 대학교 가는 거, 수시 챙겨놓은 거,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역량이 좀 부족한 면에 좀 빠졌는데 이 점을 채우고 싶은데 아쉽다, 채워야 되겠다. 그걸 누가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야 되고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챙겨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만큼 고3 여러분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욕심을 단디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심화적으로, 그 다음 학종의 4대 요소인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 전공 적합성, 이 4가지를 최대한 발휘를 될 수 있도록 욕심을 갖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